한국 전차는 벤치나 지키세요. 오늘은 진짜 배기들의 무대니까요. 미 방산업체 부사장은 K2 흑표를 짝퉁 취급하며 에이브람스의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훈련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훈련 시작 단 35분 만에 미국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봤다. 한국이 진짜다. 이 사건으로 세계 방산산업의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합니다. 생생한 현장 증언으로 밝혀진 충격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니콜라의 문테아누입니다. 루마니아 육군 기갑사령부 사령관이죠. 올해로 군 복무 30년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스틸실드 2024의 개막식. 유럽 16개국에서 온 장성들과 국방장관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야누슈 코발스키도 특별히 참석했죠. 폴란드가 차기 전차 사업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우리 훈련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루마니아 기갑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를 목격하실 겁니다. 검증된 서방의 강철이 러시아의 위협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훈련장을 손짓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12대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증명된 세계 최강의 전차죠. 이것이 진짜 배기입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훈련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4대의 K2 표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긴급 도입한 한국 전차들이었죠. 물론 저쪽에 예비 전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의도적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VIP석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제 의중을 알아챈 거죠. 한국 전차. 그건 그냥 숫자 채우기용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K2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라니요. 검증 기간도 짧고 실전 경험도 부족합니다. 물론 가격은 저렴했죠. 에이브람스 한 대 값에 K2 2대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중요합니다. 저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장군 마크 데이비슨이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담당 부사장이죠. 48살의 그는 언제나 완벽한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슨 씨, 오늘 훈련이 정말 기대됩니다. 에이브람스의 진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죠. 그는 K2가 주차된 쪽을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전차는 그냥 벤치에 앉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은 진짜 배기들의 무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서방 무기 체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에이브람스 최종 점검 때 일입니다. 포수석 디스플레이에서 미세한 깜빡임이 발견됐었죠. 사령관님, FCS의 간헐적 오류가 감지됩니다. 젊은 정비 장교 미아이가 보고했습니다. 심각한 건가? 아닙니다. 재부팅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미군 고문단에서도 수출형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수출형? 네. 저희가 받은 에이브람스는 수출 사양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쓰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출에는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는 법이니까요. 미국이 자국군과 똑같은 사양을 수출할 리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 없으면 됐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더 깊이 파고들었어야 했습니다. 수출형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는지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브람스는 검증된 전차입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에서, 수많은 전장에서 증명된 전차예요. 사소한 소프트웨어 문제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VIP 관람석 앞을 지나가는데 폴란드 장관이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문테아노 장군, 잠깐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관님? 오늘 훈련에서 한국 전차도 운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성능은 어떻습니까?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K2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1년 전 도입했지만 대부분 예비 전력으로 분류해뒀거든요. 주력은 당연히 에이브람스였죠. 글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람스와 비교하긴 어렵죠. 코발스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대규모 전차 도입을 앞두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데이비슨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훈련을 보시면 의문이 모두 풀리실 겁니다. 진짜와 짝퉁의 차이를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그들의 무기는 검증됐으니까요. 하지만 24시간 뒤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도요. 그 24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전차장이 있습니다. 바실레 드라고미르, 32살입니다. 10년 전 그가 22살의 풋내기 2등병으로 제 앞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체격은 작았지만 눈빛이 달랐죠. 저는 그날부터 그를 지켜봤습니다. 바실레, 너는 내 전차 아들이야.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이 아이언 피스트 제로삼의 전차장으로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정비고에서 바실레를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 전차 점검을 하고 있었죠. 바실레, 아직도 여기 있나? 사령관님, 내일이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긴장되나? 조금요.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제로삼은 완벽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평생 T-72를 정비하시던 분이 아들이 에이브람스를 몰다니. 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언젠가 루마니아도 진짜 전차를 갖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 꿈을 이뤘어. 바실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령관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아까 최종 점검할 때 조준 시스템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군 고문관에게 보고했나? 네. 그쪽에서는 수출형의 특성이라고 하더군요. 재부팅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출형? 네. 우리가 받은 건 수출 사양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출 사양이라니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지만 성능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령관님, 바실레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잘하자. 네. 사령관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가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제로삼을 바라봤습니다. 70톤의 강철 괴물,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전차.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오늘 새벽 저는 일찍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정비병들이 전차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제로삼으로 걸어갔습니다. 바실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포수 라두, 조종수 게오르게와 함께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완벽합니다. 사령관님,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어제 그 문제는? 재부팅 후 한 번도 재발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기우였던 거죠. 정비고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조종수 안드레이가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K2도 괜찮은 전차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안드레이, 그만해. 한국 전차가 우리 에이브람스를 따라오겠어? 라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가격? 전쟁터에서 가격이 중요해? 신뢰가 중요하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K2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1년 전 긴급 도입했지만 줄곧 예비 전력으로만 분류했으니까요. 바실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K2도 오늘 투입하나요? 아니, 예비대로 둘 거야. 오늘은 에이브람스가 주인공이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럽에 보여줄 날이니까요. 그의 자신감이 저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7시, 제 연설이 끝나고 출격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바실레는 제로삼의 해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통제실로 향하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조종수, 엔진 시동. 바실레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엔진 시동 걸겠습니다. 거대한 굉음. 가스터빈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12대의 전차가 동시에 시동을 걸자 훈련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포수, 시스템 체크. FCS 정상입니다. 조준 장치 정상. 탄약 장전 정상. 바실레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그의 전차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VIP석에서 폴란드 장관이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독일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7시 23분, 저는 최종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파팀, 출격하라. 제로3, 출격합니다. 바실레의 대답이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12대의 전차가 완벽한 쐐기 대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아들 같은 바실레가 선두에 서서 루마니아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한다. 바실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차들은 순조롭게 전진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2km. 모니터에서 모든 신호가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7시 30분. 목표물이 전차들의 사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알파팀, 목표 포착 준비. 제가 명령했습니다. 제로3, 목표 포착 중. 바실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았죠. 제로3, 상태 보고. 조준경이 잠깐.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제로3의 신호가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바실레?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사령관님, 시스템이 전부 다운됐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7시 35분, 모니터의 12개 신호가 모두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 대대 시스템 다운, 엔진 과열 경고 다발, 통신 두절, 기술자들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개의 빨간 점, 제 부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마크 데이비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마저 띄고 있었죠. 이럴 수가.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데이비슨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네 전차가 전부 멈췄습니다. 침착하십시오, 장군. 그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예상된 일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출형의 특성이죠.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VIP석까지 들리도록요. 알파팀, 이쪽 제너럴 다이내믹스 기술 담당입니다. 여러분의 전차는 수출 사양으로 제공됐습니다. 일부 기능에 소프트웨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바실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한이라니? 재부팅을 시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데이비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시적인 복구만 가능할 겁니다. 완전한 해결을 원하시면 2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3조 원을 냈습니다. 완제품을 산 겁니다. 장군,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죠. 데이비슨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계약서 52페이지, 제3항의 작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수출형 사양에는 기본 작전 수행 능력만 포함됩니다. 고급 기능은 별도 업그레이드 패키지 구매 시 활성화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장군. 그리고 이건 표준 관행이죠. F-16, 패트리어트. 모든 주요 무기 체계가 같은 방식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VIP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급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장성은 헤드셋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대당 40억 원입니다. 10이 되면 2조 원.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 이미 12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른 전차로 교체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가 훨씬 경제적이죠. 이건 완벽한 인질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3조를 지불했고 전차는 우리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추가 2조를 내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철 덩어리를 보유하거나 당신들은 동맹국을 배신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배신이라니요. 우리는 계약대로 이행했습니다. 오히려 이건 기회입니다. 업그레이드 하시면 진짜 에이브람스의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성능이라고요? 네. 지금 것은 기본 버전이니까요. 그때 제 참모 크리스티안이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VIP석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장관이. 알았네. 저는 데이비슨을 노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실, 이쪽 브라보팀입니다. 투입 대기 중입니다. K2 부대였습니다. 한국 전차들, 저는 그들을 예비대로 분류했었죠. 오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브라보팀, 대기하라. 저는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데이비슨이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한국 전차를 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아니지만, 장군,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긴급 기술 지원을 하는 게, 당신의 기술 지원이라는 게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죠. 저는 VIP석을 돌아봤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질문이 보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건가? 제 선택이 폴란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 전체의 방산 시장을 바꿀 수도 있었죠. 데이비스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군,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미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F-16 부품 공급, 정보 공유, 합동훈련, 이 모든 게 패키지죠. 그는 은근히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F-16을 운용하고 있었고 부품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죠. 하지만 그때 무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실, 브라보 1입니다. 알파팀 구출 준비 완료됐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한국 기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슨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훈련은 계속됩니다. 브라보팀, 투입하라. 데이비슨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투입 명령을 내린 순간 저는 제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K2, 1년 전 긴급 도입한 한국 전차. 저는 그것들을 줄곧 예비 전력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12대의 에이브람스가 무력화된 상황,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라보팀, 출격하라. 제 명령이 떨어지자 통제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훈련장 구석, 그동안 초라하게 서 있던 4대의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브람스의 굉음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조용했죠. 하지만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브라보 1, 출격합니다. 무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차장 이름은 요한나라고 했습니다. 28살의 폴란드 여성 장교였죠. 요한나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한국 육군사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K2를 처음 봤다고 했죠. 1년 전 루마니아가 K2를 도입했을 때 그녀는 자원했습니다. 저는 그 전차를 믿습니다. 사령관님, 요한나가 말했었죠. 저는 그때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검증 안 된 무기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그녀에게 제 부하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1, 상황 설명해라. 제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알파팀 12대 전차가 진흙지대에 고립됐습니다. 시스템 다운으로 자력 이동 불가. 우리가 견인 또는 호위하며 복귀시키겠습니다. 진흙지대라고? 저쪽은 통과 불가능한 지역이다. 브라보 1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4대의 K2가 진흙탕 입구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설계상, 그 지역은 우회 구역이었습니다. 에이브람스 같은 중량급 전차는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곳이죠. 일부러 어렵게 만든 장애물이었습니다. 브라보 1, 정지하라. 거긴 통과 불가다. 사령관님, K2는 가능합니다. 신뢰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VIP석을 힐끗 봤습니다. 모두가 쌍안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허가한다. 진입하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4대의 K2가 진흙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미터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진흙이 깊어졌습니다. 에이브람스였다면 바퀴가 빠졌을 깊이였죠. 그런데 K2는 달랐습니다. 능동형 유압 서스펜션 작동. 요한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로 보니 K2의 차체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지형에 적응하는 것 같았죠. 진입 각도 조절, 접지압 분산. 그녀는 계속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K2는 진흙탕을 헤엄치듯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70톤의 강철 괴물이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저게 가능한 건가?
제 옆에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저 전차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비대로 치부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브라보 1, 알파 03 위치 도착, 견인 준비, 요한나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모니터로 보니 K2가 바실레의 에이브람스 옆에 섰습니다. 진흙탕 한가운데였죠. 03, 견인 케이블 연결 준비. 브라보 1, 이해했습니다. 바실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통제실의 모니터에 두 전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0톤짜리 에이브람스와 55톤의 K2. 케이블 연결 완료. 견인 시작합니다. 요한나가 보고했습니다. K2의 엔진이 힘을 냈습니다. 처음엔 에이브람스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흙에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K2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력 증대, 트랙션 컨트롤 최대. 요한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에이브람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요한나가 보고했습니다.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브라보 2, 3, 4도 각각 목표 전차로 이동 중입니다. 다른 세대의 K2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4대의 K2가 4대의 에이브람스를 견인해 진흙탕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령관님, 나머지 8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K2는 4대뿐입니다. 하지만 에이브람스는 아직 8대가 남아 있었죠. 2번 왕복하라. 이해했습니다. K2 부대는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4대를 구출했습니다. 세 번째 왕복. 마지막 4대까지 모두 구출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35분. 4대의 K2가 12대의 에이브람스를 전부 구출했습니다. VIP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독일 장성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통제실 창문으로 훈련장을 내다봤습니다. 4대의 K2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대의 에이브람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구출된 전차들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무시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브랜드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라는 걸. 브라보 1, 잘했다. 저는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훈련 목표가 남았습니다. 목표물 사격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모두 시스템 다운 상태였습니다. 사격은 불가능했죠. K2만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허가한다. 4대의 K2가 목표물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K2는 이동하면서 사격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정지해야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면서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4대의 전차, 4발의 포탄, 4개의 목표, 모두 명중. VIP석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이 헤드셋을 통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문테아노 장군, 저 전차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요, 장관님. 그날 저녁, 저는 요한나를 만났습니다. 오늘 대단했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1년 전에 네가 말했지. 이 전차를 믿는다고. 네, 왜 그랬나? 당시엔 아무도 K2를 믿지 않았는데. 요한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을 때 배웠습니다. 그들은 브랜드로 싸우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싸우죠. 실력? 네. 그들은 늘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창밖에 K2를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강철은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이라는 것을요. 진짜 동맹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훈련이 끝난 다음날, 저는 폴란드 국방장관 야누슈 코발스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테아노 장군, 바르샤바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장관님? 폴란드의 미래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폴란드 참모 총장, 기갑부대 사령관, 그리고 방산 조달 책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차기 주력 전차 사업 282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스크린에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옵션 1, M1A2 에이브람스, 이국. 옵션 2, K2 흑표, 한국. 루마니아 훈련 전까지는 선택이 명확했습니다. 코발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 동맹입니다. 에이브람스는 검증된 전차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2대의 전차가 의도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엑스포트 락이라고 하더군요. 참모 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업그레이드 패키지입니다. 대당 40억 원. 우리가 282대를 도입하면 1조 12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방산 조달 책임자가 계산했습니다. 본래 계약금만 7조 원인데 실제로는 8조가 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코발스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문테아노 장군, 루마니아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는 엑스포트 락이 있는 무기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락 제거, 공정한 가격, 투명한 계약서. 그들의 반응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K2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20대를 더 주문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 총장이 물었습니다. K2의 성능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합니다.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4대의 K2가 12대의 에이브람스를 구출했습니다. 진흙탕을 3번 왕복하면서요. 그리고 이동 중 사격으로 모든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에이브람스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정지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는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K2는 다릅니다. 능동형 서스펜션과 고급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이죠. 그리고 엑스포트 락은?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형과 자국용의 성능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철학이 다릅니다. 동맹국을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니까요. 코발스키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에이브람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60% 수준이죠. 납기는 30개월, 에이브람스는 48개월 걸립니다. 기술 이전은 60% 가능합니다. 현지 생산, 현지 일자리 창출,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에이브람스 총 비용 8조 2천억 원, 납기 48개월, 기술 이전 20%, K2 총 비용 4조 5천억 원, 납기 30개월, 기술 이전 60%,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방산 조달 책임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미국을 화나게 하면 우리는 이미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16, 패트리어트, 아파치. 만약 관계가 틀어지면 부품 공급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코발스키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만요. 그게 안보에 오히려 위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변화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무기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력이 생기죠. 참모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루마니아 사건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정확합니다. 코발스키는 저를 다시 봤습니다. 장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폴란드 국방장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대답이 유럽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저라면 K2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성능. 제가 직접 봤습니다. K2는 에이브람스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이동 중 사격 능력도 우수합니다. 둘째, 신뢰. 한국은 엑스포트 락 같은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제공하죠. 셋째는 파트너십. 한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성장하길 원하니까요. 코발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발은? 처음엔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시장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루마니아가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K2를 추가 도입하자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연락해왔습니다. 엑스포트 락 제거를 제안하더군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코발스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까요? 그럴 겁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발트 3국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 전체가 바뀌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도 변할까요? 변해야 합니다. 동맹국을 인질로 삼는 건 오래 갈 수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코발스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장군, 당신은 30년간 서방 무기를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하 바실레를 봤습니다. 무력한 전차 안에 갇힌 그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브랜드가 병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능이 지키는 거죠. 명성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가져오는 겁니다. 코발스키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 시내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죠. 제 결정이 이 도시의 미래를, 유럽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2주 후 코발스키 장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문테아노 장군,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는 K2를 선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공식 발표 자리에 참석해 주십시오. 증인으로요. 증인이요? 네. 루마니아 훈련의 진실을 증언해 주십시오. 유럽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대회의실. 유럽 11개국 국방장관과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데이비슨도 와 있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대표단과 함께요. 코발스키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폴란드는 역사적 결정을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폴란드 공화국은 차기 주력 전차로 K2 흑표를 선택했습니다. 총 282대, 계약 규모 4조 5천억 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생산 60%, 기술 이전 포함,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공동 생산 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더 큰 술렁임. 데이비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이 결정이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코발스키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 의존은 동맹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루마니아 훈련을 보셨습니까? 12대의 에이브람스가 의도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엑스포트 락 때문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동맹입니까? 정사들을 전차 안에 가두고 풀어주는데 돈을 받는 게? 데이비슨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보호? 아니면 돈벌이입니까? 코발스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완제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받은 건 반쪽짜리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추가 비용을 내라고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문테아누 장군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데이비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30년간 서방 무기를 믿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제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3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대의 에이브람스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전멸 판정? 제가 아들처럼 아낀 바실레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저는 데이비슨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비슨이 대답했습니다. 예상된 일입니다. 수출형의 특성이죠.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해제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
대당 40억 원. 총 2조 원. 우리는 이미 3조를 냈는데 2조를 더 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정사들을 전차 안에 가두고 풀어주는데 돈을 받는 게 동맹입니까?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게 동맹입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K2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진흙탕을 헤엄치듯 지나가고 무력화된 에이브람스 12대를 구출했습니다. 한 대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에이브람스가 30분 걸릴 임무를 10분에 완수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파트너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봤습니다. 돈을 내는 시장으로.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신뢰를 나누는 동료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간 브랜드를 믿었습니다. 명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병사들이 무력한 전차 안에 갇혀 있을 때 누가 구하러 올까요?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파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싸울 파트너입니까? 루마니아는 선택했습니다. K2를. 왜냐하면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30초 이상 계속됐습니다. 데이비스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 후 체코 국방장관이 코발스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체코도 K2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동생산협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슬로바키아 장관도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대표들이 줄을 섰습니다. 코발스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보십시오. 장군, 유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유럽 언론이 폴란드의 결정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폴란드, 미국 대신 한국 전차 선택, 엑스포트 락 스캔들, 유럽 방산 시장 지각 변동, 동유럽 국가들, K2 도입 검토.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엑스포트 락 정책 전면 재검토, 동맹국에 대한 기술 제한 완화. 너무 늦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깨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미국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루마니아, 칭쿠 훈련장. 저는 새로 도착한 K2 부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4대가 아니라 40대였습니다. 첫 번째 배치분이었죠. 바실레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K2 전환 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전차장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겠지. 1년 전, 저는 K2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타고 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전차를 탄다고. 아버지가 물으시더군요. 에이브람스냐고. 아니요. K2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뭐라 하시던가?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는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는 12대의 에이브람스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 결국 업그레이드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후였으니까요. 요한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K2 훈련 교관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신임 전차장들 준비됐습니다. 좋네. 시작하게. 저는 관람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코발스키 장관이 와 있었습니다. 문테아노 장군, 폴란드 첫 번째 배치분도 다음 달 도착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증언이 유럽을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 진실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40대의 K2가 일제히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들으셨습니까? 코발스키가 물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엑스포트 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인하한다고.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유럽이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한국 대사도 와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문테아노 장군님, 한국 정부가 감사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동맹의 의미를 보여주셨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 병사들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2들이 진흙탕을 거침없이 통과했습니다. 이동 중에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코발스키가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름답군요. 네, 아름답습니다. 전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변화를요. 유럽이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12대의 에이브람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K2가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브라보 1 앞에 섰습니다. 요한나의 전차였습니다. 고맙네. 저는 전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구했어. 그리고 유럽을 깨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철은 가장 힘들 때 드러난다고. 진짜 동맹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다고. 진짜 파트너는 착취가 아니라 상생한다고. 오늘 유럽은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K2와 함께 한편 바르샤바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조달 담당자들의 모임이었죠.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 이후 우리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레오파르트2 대체 사업에 K2를 후보로 포함시켰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리에테 대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입찰에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대표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루마니아 훈련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작년 대비 30% 감소. 특히 동유럽 시장은 거의 잃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엑스포트 락 스캔들입니다. 루마니아 훈련 이후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대책은? 두 가지 옵션입니다. 첫째, 락을 완전히 제거하고 투명한 계약. 둘째, 가격 경쟁력 확보. 그럼 우리 기술 우위는 이미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권고 사항은 뭡니까? 정책 전환입니다. 동맹국을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완전히 잃습니다. 변화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작은 진실이었습니다. 한 사령관의 증언, 한 장관의 용기, 그리고 4대의 전차가 보여준 실력.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한 것이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감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태한호 장군님,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과분합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표창식 후, 저는 K2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창원, 거대한 공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K2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한 대, 2대, 3대, 지금 월 생산량이 10대입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수주가 늘어나면서 확장 중입니다. 내년엔 월 20대까지 가능합니다. 전부 수출용입니까? 아닙니다. 절반은 한국군, 절반은 수출입니다. 한국군과 수출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능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동맹국이든 우리 군이든 똑같은 전차를 받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진짜 철학이구나.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이게 차세대 K3입니다. 연구원이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무게는 더 가벼워지고 화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인 포탑 기술도 적용됩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5년 후 목표입니다. 유럽에도 판매할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해서요. 기술을 나눠주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경쟁자를 키우는 건데요.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서갈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술을 가두면 발전이 멈춥니다. 함께 나누면 모두가 성장하죠. 저는 그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저녁에는 국방부 장관과 만찬을 했습니다. 장군님, 유럽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폭발적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불가리아까지 모두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루마니아 훈련이 전환점이 됐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훈련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건 장군님입니다. 저는 제 부하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왜 엑스포트 락을 쓰지 않습니까? 기술 유출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늘 뒤처져 있었습니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열심히 일해서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배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일본에게서, 미국에게서, 유럽에게서 그들이 기술을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도 나누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기술을 가두면 죽는다는 걸, 나누면 살아난다는 걸.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한국 전차를요? 이해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요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K2를 처음부터 믿었죠. 요한나 말씀이시군요. 그녀는 우리 육사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었죠. 네. 그때 뭘 봤길래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장관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세를 봤을 겁니다. 우리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게 강점이로군요. 네. 미국은 이미 정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만해졌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오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생도들이 K2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능동형 서스펜션은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렇게 그는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전차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이동 중 사격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리면서도 명중률 90% 이상.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런 기술을 만들었구나. 교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루마니아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날 훈련 이야기 들었습니다. K2가 에이브람스를 구출했다고요? 맞네. 니의 전차가 우리를 구했어. 교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요한나라고 아십니까? 아, 요한나. 물론 알지. 훌륭한 전차장이야. 그녀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항상 K2를 공부했죠. 매뉴얼을 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능숙했구나. 네. 그녀는 진짜로 믿었습니다. K2가 세계 최고라고. 실제로 그렇더군. 교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의 증언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이네. 훈련을 보고 나서 저는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한쪽 벽에 역대 국방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직하게 경쟁한다면. 저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철학이구나. 그리고 이게 그들을 강하게 만든 힘이구나.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서울은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죠. 60년 전 이곳은 폐허였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번 방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겸손, 노력, 정직.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K2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죠.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 제출할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 시찰 보고서, 새로운 동맹의 가능성.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긴급 소집을 받았습니다. 나토 본부였습니다.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데이비슨도 있었습니다. 문테아누 장군, 나토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동맹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루마니아 훈련 이후 유럽 여러 나라가 미국 무기 구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토 표준화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표준화보다 신뢰가 먼저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엑스포트 락으로 동맹국을 인질로 삼는 게 표준화입니까?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데이비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군,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술을 보호해야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에 넘어가면 그럼 우리한테도 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팔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한테 반쪽짜리를 팔고 나머지 절반은 돈을 더 내라고요? 이게 동맹입니까? 독일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문테아누 장군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에도 제한이 걸려 있더군요. 프랑스 장군도 동의했습니다. F-355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성능은 추가 비용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데이비슨이 변명했습니다. 이건 표준 관행입니다. 모든 방산업체가. 한국은 안 그러던데요. 제가 끊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K2는 수출형과 자국용이 똑같습니다.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파트너를 신뢰하니까요. 나토 사령관이 중재했습니다. 장군,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락을 풀고 투명한 계약을 하고 공정한 가격을 책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 미국의 기술 우위가 이미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훈련이 증명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발언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폴란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K2 282대 도입,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도 합류합니다. 뭐라고요? 데이비슨이 놀랐습니다. 공동 생산 협정을 맺었습니다. 유럽 중부에 K2 허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 나토 표준화를 무너뜨리는 표준화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폴란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목적은 우리 병사를 지키는 겁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무기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데이비슨을 돌아봤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데이비슨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본사와 협의하겠습니다.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군, 저는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제가 뭘 망쳤습니까? 70년 동맹을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망친 건 저희가 아닙니다. 당신들입니다. 뭐라고요? 동맹국을 착취한 건 누굽니까? 생명을 인질로 돈을 받은 건 누굽니까? 데이비슨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 명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합니다. 비즈니스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부하 바실레가 무력한 전차 안에 갇혀 있을 때 그게 비즈니스였습니까? 12명의 전차장들이 공포에 떨 때 그게 비즈니스였습니까? 데이비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장군, 데이비슨이 다시 불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저는 멈춰섰습니다. 위협하시는 겁니까? 경고입니다. 미국은 강력합니다. 우리를 적으로 돌리면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게 미국의 적이 된다면 그건 미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코발스키 장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군, 들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대단했다고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미국이 보복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코발스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감하십니다. 용감한 게 아닙니다. 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장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요. 감사합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무슨 발표입니까? 곧 아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데이비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엑스포트 락 정책을 전면 폐지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동맹국에 판매되는 모든 무기 시스템은 성능 제한 없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건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갑자기 정책을 바꿨습니까? 동맹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때문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오후에 코발스키 장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의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루마니아로 돌아갑니다. 제 부하들이 기다리니까요. K2는 계속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신뢰를 쌓았으니까요. 그리고 에이브람스는 재협상하겠습니다. 공정한 조건으로요. 그게 진짜 동맹이니까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브뤼셀을 떠나 루마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칭쿠 훈련장에 도착하니 바실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들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멋진 일을 하셨다고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야. 덕분에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40대의 K2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대의 에이브람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우리의 전차였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전차들이었죠. 저는 바실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동맹이. 네. 사령관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정직과 신뢰의 시대가. 1년이 흘렀습니다. 루마니아, 칭쿠 훈련장, 나토 합동훈련 스틸실드 2025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같은 장소.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유럽 20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1년 전 이곳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동맹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훈련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M1A2, 한국의 K2,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르클레르. 모두가 함께 훈련합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경쟁하지만 존중하고, 다르지만 협력하는 더 큰 박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10대의 에이브람스, 10대의 K2, 5대의 레오파르트, 5대의 르클레르, 총 30대의 전차가 함께 기동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모든 전차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도 이제 엑스포트 락이 제거됐습니다. 완전한 성능이었죠. 알파팀, 목표 지점으로 전진. 제가 명령했습니다. 제로3, 이해했습니다. 바실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에이브람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1, 이해했습니다. 요한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K2 교관이 됐죠. 전차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전진했습니다. 진흙지대도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모든 전차가 협력해서 움직였습니다. 목표물 사격도 성공적이었습니다. 30발, 30명 중 VIP석에서 기립 박수가 터졌습니다. 훈련 후 저는 폴란드 장관을 만났습니다. 문테아누 장군, 폴란드 K2 부대가 완편됐습니다. 282대 전부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재협상했습니다. F355 엑스포트 락 제거. 가격 20% 인하. 좋은 결과군요. 양쪽 다 윈윈입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도 왔습니다. 장군님, 한국 정부가 감사의 뜻으로 초청하고 싶답니다. K3 개발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을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장군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한나와 바실레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훈련장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됐지.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실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력한 전차 안에 갇혀 있었죠.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구출하러 왔죠. 요한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구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죠. 유럽이 바뀌었고, 미국이 바뀌었고, 동맹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령관님,
한 가지 궁금합니다. 바실레가 물었습니다. 뭔가? 그날 K2 투입을 결정하실 때 확신이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었어. 사실 두려웠지. 검증 안 된 무기니까. 그런데 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리고 유한나를 봤지. 니의 눈빛을. 저는 유한나를 봤습니다. 니는 확신에 차 있었어. 그 확신이 나를 움직였지. 유한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믿었죠. 그게 리더십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팀을 믿는 것. 바실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K2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환 교육 중이죠. 어때? 놀랍습니다. 1년 전엔 이 전차를 비웃었는데 지금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인상적이야? 철학입니다. 이 전차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요. 어떤? 겸손, 노력, 정직. 이 세 가지가 전차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아래에서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 K2, 레오파르트, 르클레르. 서로 다르지만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요한나가 말했습니다. 뭔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속담이 있습니다. 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야. 함께하면 더 강해지지. 네. 그게 동맹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제 세상이 무너졌다. 12대의 전차가 멈췄고, 제 신념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동맹에, 새로운 시대에, 나는 30년간 브랜드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는 실력이라는 것을. 나는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동맹은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 나는 K2를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강철은 검증이 아니라 성능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루마니아 기갑 사령관 니콜라의 문테아누가 목격한 진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맹을 인질로 삼았던 오만이 무너지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승리한 그날, 한국의 K2 흑표는 단순히 전차를 판매한 게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착취가 아닌 상생. 그것이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진짜 힘입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